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마음 라디오 우리 마음을 한번 따라가 봐야죠.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위약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위약 효과. 네,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면 더 익숙하실까요? 아, 위약 효과는 처음 듣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플라시보 효과가 위약 효과예요? 예, 그렇습니다. 플라시보가 더 익숙하네요. 위약이란 게 이런 위장된 약. 약 효과. 아.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 먹은 것처럼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면 맞아요. 진짜 좋아지는 네네네. 거. 그걸 그게 위약 바로- 효과라고 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약을 먹거나 수술을 받거나 하지 않아도 실제로 증상이 호전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훨씬 이해는 위약 효과가 더 빠른데요? 왜 이 말을 이때까지 몰랐을까? 플라시보보다. 네, 오늘부터 이제 아시면 됩니다. 네네, 위약 효과 네. 좋은데. 네. 네.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 말고도 다른 많은 의미가 담긴 효과가 위약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완전히 가짜라거나 속임수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게 제 입장인데요. 최근에 우리 두뇌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 기법들이 크게 발전을 하면서 위약을 복용한 뒤에 우리의 두뇌를 관찰해본 연구들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는 어떤 실제 처방약을 먹었을 때와 거의 동일한 변화가 관찰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효과를 발휘하는 이 위약 효과의 기원 그리고 이러한 효과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마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위약 효과. 맞아요. 그냥 그 젤리 같은 건데 이거 약이다. 이거 먹으면 나을 거야. 그럼 진짜 애기들한테 얘기하면 낫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플라시보 효과의 정의를 살펴보면요. 약효가 없는 비활성 물질을 약으로 믿게 하고 환자에게 투여를 했을 때 기대하는 유익한 반응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꼭 약물 반응만이 아니라 시술이나 수술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했다고 믿게 했을 때 기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우리 마음은 약을 복용하거나 시술을 받은 것을 일종의 치료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기대한 만큼 적절히 반응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이 플라시보라는 단어는요. 원래 좋아지게 하다, 만족스럽게 만들다는 의미의 라틴어입니다. 라틴어군요. 네, 14세기에는 죽은 사람들을 위한 저녁 기도라는 뜻으로도 쓰였다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의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1785년에 신의학사전에 따르면 기타 의료행위 항목에 수록이 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자, 그럼 플라시보 효과를 발견한 최초의 사례도 있겠어요. 네, 뭐 기록에 따르면 어떤 것들이 최초의 사례인지 알 수 있는데요. 네. 1700년도에 거의 1800년대에 다 돼서 게르비라는 이탈리아 의사가 그 가장 오래된 의학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치통, 이게 이가 아픈 거죠. 네네. 이 치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잇몸에 어떤 곤충의 분비물을 발랐더니 환자의 68%가 1년 동안 치통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곤충의 분비물이요? 신기하죠. 뭐 따지면 꿀도 벌의 분비물. 아, 그렇게 따지면은 예. 맞네요. 그렇게 따지면 또 프로폴리스 이런 거. 그럼요. 오, 맞네요. 곤충이 왠지 분비물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거북할 필요는 없을 것 맞네, 같습니다. 맞네. 특별히 그 벌과 같은 곤충의 분비물이 치통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었다고 하는 게 핵심이었는데요. 네. 환자나 그 의사 모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실제로는 효과도 나타난 그런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해요.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의사도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플라시보란 단어는 180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오늘날의 의미와 매우 흡사한 그런 뜻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근대의학 이전에 많이 사용됐던 주술적인 어떤 치료법이나 네. 과학적인 근거 없는 은밀한 약들도 어쩌면 플라시보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오랫동안 주술적인 약과 치료법이 사용됐다는 건 이 플라시보 효과가 전혀 약효가 없다거나 전혀 사기라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어떤 증거이기도 한 거죠. 그럼요. 요거는 사기랑은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좀 몸소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럼요. 심리적인 어떤 영역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 우리가 그쵸.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음악 한 곡 더 들을게요. 처음 널 만나는 날 노란 새송이 장미를 들고 룰루랄라 신촌을 향하는 내 가슴은 마냥 두근두근 생머리 휘날리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너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사로잡네 이하해로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 나는 네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너와 함께 네, 오늘 마음 라디오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그죠? 네. 오래된 기록에 남겨져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면이 플라시보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요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약을 먹거나 시술을 받게 되는 경우에 좀 낫고 싶다거나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먹는 거. 네, 기도하는 마음이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새로운 약이 개발되면 이중 은폐 실험이라고 해서 약효가 판정을 보기 위해 그 어떤 실험 참가자와 연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 설계를 통해서 위약과 신약의 대조군 실험을 하는 건데요. 네네. 그런데 이 실험 참가자가 연구자 모두 이 테스트에 참여할 때는 자기가 신약군에 포함되기를 기대하게 된대요. 진짜 약효를 보고 싶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진짜 약이랑 위장된 약이랑 네, 그룹을 나누는 네, 거죠. 나누는데. 다만 그 그룹이 어느 그룹에 내가 속하는지는 모르게 모르고. 하는 그런 실험인 거예요. 이 때문에 실제로 약효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한 30% 정도는 위약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호전되는 현상이 언제나 나타난다고 합니다. 언제나 30% 정도가. 네, 놀랍죠. 야, 이거 진짜 놀랍다. 네. 30%면 진짜 크잖아요. 아, 그럼요. 감기약이라고 하면서 다른 어떤 네. 젤리처럼 같은 그런 약을 그런 먹기도 거. 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으로 내가 이거 먹고 감기가 좀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으로 이미 우리 몸은 그걸 낫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그런 네. 어떤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질환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고혈압 약과 같이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약에서도 공통적으로 보고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에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비용이나 희귀성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이 벨라돈이라는 가상의 새로운 진통제의 효능을 검사하기 위해서 네. 실험에 참여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는데요. 이 실험을 살펴보면 안내 책자에 명시한 가격이 약 한 알에 2,500원이라고 한 집단에 비해서 1,000원이라고 알린 집단은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한 사람들이
반도 안 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네. 왜 우리가 똑같은 삼겹살을 두면서도 네. 이 삼겹살이 훨씬 더 비싼 거다라고 하면 더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예, 그것처럼 약도 이게 비싼 약이다라고 하면 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 가격이 약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난치병 환자들이 엄청나게 큰 돈을 들여서 효과가 증명되지도 않은 민간요법에 매달리게 되고 그런 어떤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효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하니까. 예, 그 약을 굉장히 많이 구한다라는 네. 거고요. 그만큼 기대가 크고 비싸니까 효험이 있다고 믿는 건데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 저는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효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 약이 비싸다라고 하면 효과가 있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네. 영향을 악용을 해서 무조건 비싸게끔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생수인데 막 무슨 맞아요. 뭐 미네랄이 많고 막 의약적 이렇게 막 이러면서 몇 배를 해가지고 예, 뭐 다이어트에 사기를 친다거나 도움된다. 그런 것들. 네, 예.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비싼 약이 더 좋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봐도 우리 몸으로 실험을 해도 알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아니면 비싼 거에 좀 그렇게 사람이 생각될 때가 꽤 맞아요.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엄마가 반찬을 해주시면서 이 고기가 엄청 비싼 거야라고 하면 식구들이 더 맛있게 먹으려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야, 근데 이 위장한 약으로도 30% 정도는 호전됐다고 느낀다는 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하고 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자, 이쯤에서 우리 퀴즈 하나 풀까요? 네. 퀴즈 나가겠습니다. 병이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먹거나 바르거나 주사하는 물질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약, 2번 술. 1번 약, 2번 술. 너무 쉽네요. 네. 병이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먹거나 바르거나 주사하는 물질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둘 다 이거 비싸 이러면 잘 낫는 그러네요. 것 같아. 더 맛있는 것 같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죠? 네. 자, 여러분 퀴즈 정답 맞춰주세요.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너무 쉽다고 정답 안 주시면 안 돼요. 널 만난 후부터 난 달라지고 있어. 매일 걷던 그 길 거리를 걸어도 늘 새롭게 느껴져. 처음인 것처럼 온종일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이 기분 조금은 두려워. 너에게 푹 빠져드는 내 모습 멈출 수 없기에. 하지만 왠지 느낌이 좋아. 나를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널 그릴 때마다. 몇 번의 만남과 몇 번의 이별 후에 누군가를 또다시 만난다는 게 내겐 가장 어려운 일이. 네, 여행 스케치 왠지 느낌이 좋아였고요. 자, 정답은 뭐죠? 네, 정답은 술이면 안 되겠죠. 네, 1번 약입니다. 약입니다. 가끔 이거 몸에 좋아하고 술 드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긴 한데 지금 아주 조금 그런 게 있다는 거니까 병이나 상처를 치료하게 먹거나 바르는 거 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곡 들으면서요. 우리 3부에서 4부로 갈 텐데 4부에서도 플라시도 효과 오늘 마음 라디오 얘기는 계속 나눌게요.
라디오 오늘도 우리 마음 얘기 나눠봐요. 자, 플라시보 효과가 진짜 이 병이 낫는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딱 보여주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맞아, 우리는 이 말 듣고 자랐었는데 컸죠. 예, 맞아요. 요즘 배 아플 애들은 때. 잘 모르겠다. 요즘 애들은 뭐가 약손이려나. 진짜 예전에는 우리 진짜 배 아프다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문질러 주면서 엄마 손은 약손 이 말 듣고 자랐는데. 맞아요. 이거야말로 플라시보 효과의 오, 일종입니다. 네. 네, 어릴 때 이 말을 들으면서 엄마가 배를 쓸어주면 서서히 복통이 가라앉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맞아. 나이가 들어서도 따뜻한 손으로 배를 쓸어주게 되면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게 되고 실제로 더 빨리 좋아지기도 하죠. 한 번이라도 좋아졌던 경험이 있었다면 이 기억은 오래 지속이 돼서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비슷한 효과가 학습되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약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좋아질지,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좋아지는 건지, 또 이 약이 증상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이라는 어떤 설명을 듣는 것, 즉 일종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이 플라시보 효과는 훨씬 더 커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환자가 보살핌과 염려의 대상이 되고 또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더 나아가 이제는 한 개인이 그 질병을 다스릴 수 있고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믿을 때 이 플라시보 효과는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믿음이 생길 때. 네. 플라시보 효과는 결국에 약이나 치료 방법에 대한 긍정적인 암시와 내게 갖는 어떤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 반대 현상도 가능할까요? 이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 있을 수 있죠. 부정적이고 나쁜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는 경우에는 실제로 통증이 심해지거나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걸 플라시보 효과의 반대말로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노시보. 네. 1961년 미국의 의사 한 명이 소개했던 용어인데요. 해를 입게 되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네. 진짜 약을 처방받아도 환자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너무 생각을 하면 실제로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노시보 효과도 사례가 있습니다. 네. 1998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휘발유 냄새 같은 것을 맡았다고 하면서 두통이나 어지러움,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이어서 학생과 교사 100명에게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게 돼서 학교를 폐쇄하고 조사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100명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군요. 네. 그런데 조사 결과 아무리 찾아도 이상이 발견이 되지를 않았대요. 네. 학생들과 교사들의 신체 상태에서도 사실은 별다른 특이점이 나타나지 않았고 네. 두통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다른 친구들이 아프다는 것을 본 이후에 증상을 느꼈다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나도 아픈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영국의 한 심리학자는 이와 유사한 실험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대학생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한 뒤에 공기에 독소 성분이 포함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네. 한 집단에게는 이 여성이 공기를 마시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실험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랬더니 여성의 모습을 목격한 집단에서 굉장히 특별한 증상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비슷하게 뭐 두통이 있다거나 혈압이 오른다거나 숨을 못 쉬겠다라는 증상들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실제로. 거죠. 네, 이러한 현상은 노시보 효과와 함께 집단 시민성 질환이라는 어떤 원인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는 건데요. 실제로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입은 것이라는 부정적인 어떤 믿음이 실제로 그러한 실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내에서도 전염성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민성이 전염성을 가진다. 네. 또 다른 사례로는 1942년 미국의 한 생리학자가 이 IT라는 섬에서 원시 종교인 부두교라는 그런 종교의 주술사에게 저주를 받은
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망해버리는 그런 현상도 예,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네. 저주의 위력에 대한 믿음이 죽음에 이르는데 주요한 작용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 노시보 효과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고 아무런 어떤 질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네. 아주 작은 어떤 타격에도 굉장히 크게 해를 입는 것으로 느꼈다고 하는 거거든요. 현재도 의사들은 실제로 많은 환자가 부정적인 진단을 받은 뒤에 너무 빠른 시일 내에 사망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진짜 플라시보도 그렇지만 노시보 효과도 심리적인 효과가 진짜 큰 것 같아요. 네. 노시보 효과는 의학계에서 의료진들이 환자에게 지나치게 부정적인 진단을 내리거나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건데요. 네. 환자와 가족에게 혹시 있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의료계에서는 일반적인 그런 형태거든요. 이게 참 무섭잖아요. 듣고 있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 얘기를 해주니까 의사는. 네. 근데 이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예. 그렇지만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한 진단이 환자가 치유나 생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거나 아니면 약효에 대해서 불신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에 대해서 치료법이나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나 부작용의 경우 혹은 뭐 안 좋아질 경우에는 얼마간 안 좋다라는 지적을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데요. 네. 이 플라시보 효과이든 노시보 효과이든 우리 마음이 갖는 어떤 기대와 희망 혹은 실망과 불신이 실제 우리 몸의 반응에 힘을 발휘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죠? 예. 이런 부분에서 마음이라는 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또 기대와 희망을 또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자, 플라시보 효과, 노시보 효과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어요. 잠시 음악이요. 세상과 다른 눈으로 나를 사랑하는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대가 나는 정말 좋다. 나를 안아주려 하는 그대 그 품이 나를 잠재우고 나를 쉬게 한다. 위로하려 하지 않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였다. 나의 어제야 그대가 있고 나의 오늘엔 그대가 있고 나의 내일엔 그대가. 네, 토요일 아침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플라시보 효과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너무 맹신하는 것도 피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불신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맞아요. 네. 이 플라시보는 위약이라고 해서 가짜 약을 줘서 일시적으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꽤 오랫동안 지속되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의 연구팀은요. 가짜 진통제 연고를 피부에 바른 뒤에 순간적인 열 자극을 주었을 때 진짜 진통제라고 믿는 사람들은 통증이 적어졌고 네. 실제로 우리 두뇌에서 통각을 느끼는 부위의 활동량이 좀 줄어든 걸 발견을 했다고 네. 하거든요. 이런 현상은 우리의 마음이 꼭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물질에 의해서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또 과거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학습하고 배우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때 잘 작용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전까지 미신과 주술일 뿐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 믿었던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플라시보 효과의 일환일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두뇌와 마음에는 실제로 기능했다는 것을 현대의학이 발달한 현재에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게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효과를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면서 극적인 호전을 기대하는 어떤 난치병이라든지 혹은 만성질환의 환자들의 이 간절한 마음을 먼저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또 이 플라시보 효과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보입니다. 맞아요. 한계를 또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플라시보는 신기루라기보다 우리 두뇌 속에서 실현되는 마음의 기능의 일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약의 효능이라는 건 이 플라시보 효과까지 포함한 효능이 다 약의 효과가 네. 아니냐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이 몸과 마음이 힘을 합쳐서 최적의 효과를 발휘하는 게 플라시보고요. 건강해지고 싶은 긍정적인 마음과 건강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 결국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믿음이 진짜 중요한데 근데 또 그 한계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그럼요. 들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코너 속의 코너. 자, 오늘은 플라시보 요가였는데요. 마음이 반짝해지는 코너 반가운 이야기 들려주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은 제가 꽤 좋아하는 영화 한 편 들려드릴 건데요. 네. 1999년에 개봉했던 영화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입니다. 패치 아담스. 저희 못 본 것 같은데.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요. 네. 왜 로빈 윌리엄스가 소아암에 걸린 아이를 향해서 이 루돌프 사슴 코를 그리는 그 포스터가 되게 유명해요. 예, 그래서 네. 보시면 알 거예요. 네네네. 예, 그 로빈 윌리엄스 다운 어떤 색깔을 냈던 영화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감동적이라서 저는 좋아하는데요. 미국의 의사이자 코미디언이었던 헌터 도이치 이 패치라는 그 의사의 인생을 바탕으로 한 영화이고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영화입니다. 어린이 병동 암병실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명장면이고요. 네. 패치 아담스는 모든 일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 환자를 대할 때는 환자의 병과 증상을 궁금해하기 전에 환자의 이름부터 궁금해해라라고 교육을 했다고 해요. 네.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지 질문을 항상 해야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질문하고 왜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지도 끊임없이 질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 영화가 비단 뭐 의사 선생님들의 마음가짐이나 의사에 대한 마음이라기보다 인생을 대하는 우리 태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예요. 네. 요즘 의학계가 굉장히 좀 잡음이 많고 네. 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간에 상처받거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좀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됐었고 빠른 협상과 좋은 어떤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보태고 있습니다. 네. 오늘 패치 아담스까지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로빈 윌리엄스 준 구릴 헌팅을 진짜 오랜만에 다시 봤거든요. 너무 좋은 영화죠. 좋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오늘 로빈 윌리엄스 영화 또 찾아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번 주는 그럼 패치 아담스로. 네, 강추합니다. 자, 오늘 얘기 즐거웠고요. 다음 주 또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생생 라디오 여기서 이제 인사드릴게요. 끝곡은 악동 뮤지션 오랜 날 오랜 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그런 토요일 됐으면 좋겠어요. 별 하나 있고 구성함 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올게요. 내 오랜 밤이었어. 사랑해란 말이 머뭇거리여도 거짓은 없었어.